가상현실을 영어로 하면 VR, 버추얼 리얼리티가 되잖아요. 근데 VR이란 말은 따로 있죠. 실제로 우리가 VR 그러면 뭐 쓰고서 와 이게 진짜 같다 하면서 뭐 날아오는 거 막 부수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이퀄 VR, 가상현실이다 라기보다는 가상현실은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아주 효율적인 도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자동차 여행을 한다. 자동차 여행을 계획한다. 그러면 자동차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죠. 자동차 여행의 핵심이 되는 도구지만 자동차 여행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먹고, 자고, 어디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런 것도 자동차 여행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인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동차만 바라보는 것처럼 메타버스라고 말하고서 거기서 VR, 이 기술 하나만 바라보는 것은 조금 너무 집중해서 기술 자체에 경도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VR을 포함한 가상현실이라는 건 아주 효과적인 도구이지만 그것은 도구고요. 메타버스는 그것들보다 큰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가 게임과 비슷한 게요. 일단 자기 아바타가 있어요. 자기 아바타가 있어서 게임에서 이제 내가 그 생명을, 목숨을 이제 가진다라고 하는데 그 아바타가 플레이를 하고 피하고 막 싸우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메타버스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게임보다는요, 오히려 대화. 그러니까 로블록스라는 게임은 많이 아시죠? 로블록스에서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설문을 해봤더니 작년 한 해 로블록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기능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당연히 게임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한 60% 정도가 대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게임보다는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같이 얘기하는 어떤 대화, 이런 연결의 관계가 더 중요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연결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경제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는 우리가 초월 현실이라고 하는데 그런 초월 공간에서 만나서 다른 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맺고 경제적 관계,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게임에서는 내가 뭐 아무리 뭘 해봤자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돈을 쓰기만 하죠. 돈을 버는 건 개발사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는요, 내가 여기서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활동,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이템을 팔 수도 있고, 자신이 디자인한 아이템을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랑 가장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를 맺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게 가능성 차원이 아니라 이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메타버스 안에서 움직이는 재화를 실제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또 그러지 못하게 하려는 현실 세력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도 좀 비슷한데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메타버스는요, 가령 한국 메타버스다. 그러면 와, 한국 사람만 모여 이렇게 되진 않아요. 오히려 세계 여러 나라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제대로 되려면 정말 여러 나라 사람이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돈을 쓴다. 그러면 이 돈이 달러여야 될까요? 원화여야 될까요? 아니면 엔화나 유로화여야 될까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쓰는 돈은 따로 있습니다. 로블록스에선 그걸 로벅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예전에 우리 싸이월드에선 도토리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 돈을 현실에서도 쓸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진짜 뭐랄까, 메타버스 자체가 하나의 국가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 꼴을 두고 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화폐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달러화 같은 것들을, 사실 달러화를 한국에 갖고 올 때는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상은 안 돼, 이런 것들. 그리고 많이 갖고 오게 되면 신고도 해야 되고. 근데 메타버스상에서 내가 번 돈으로 그것들을 한국 돈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능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안에서의 이런 화폐를 현실과 같이 가려는 움직임은 굉장히 크고요. 부동산 메타버스의 디센트럴랜드라는 메타버스는요, 거기서 거래되는, 그러니까 부동산 메타버스는 실제로 내가 어떤
디지털 상에서의 땅을 사고요. 그 땅을 좀 있다가 원하는, 뭐 그 땅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더 비싼 값에 파는, 그러니까 실제 현실의 부동산과 똑같은 것이 메타버스 부동산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디센트럴랜드는 거기서 마나라는 통화를 쓰는데요. 이 통화는요, 실제로 암호화폐로 바꿔져요. 바꿔지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 자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디센트럴랜드에서 내가 얻은 재화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바로 우리가 쓰는 화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현재 어떤 그 재화와 그 메타버스 안에서의 이 재화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려는 사람은 누구나 꿈꾸는 미래거든요. 반면에 현실적인 것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어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흐르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많은 금융권들은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은행권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메타버스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 CEO죠. 마크 주커버그가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차세대, 그러니까 모바일 인터넷의 다음 세대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연결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돈을 버는 것은 돈 자체를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모으는 것이다. 이 말에 많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예전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보면요. 카카오톡 처음 나왔을 때 1년 동안 정말 땡전 한 푼 못 벌었어요. 사람들이 카카오톡 무료로 나와서 메시지 막 공짜로 쓰고 있으니까 좋긴 좋은데 쓰면서도 걱정을 했거든요. 야, 이 기업 돈 벌 데가 없는데 이러다가 이거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편리한 게. 아니었죠. 쓸데없는 연예인 걱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한 1, 2년 정도 그렇게 돈을 못 벌다가 사람이 1000만 명, 2000만 명 들어가 있으니까 뭐를 해도 돈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유료 게임을 런칭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시대에서는 연결,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돈이 된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메타버스는요, 그 연결의 방식을, 옛날에 산업화 시대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졌잖아요. 관계가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정보화 혁명이 되면서요, 산업혁명 다음에 정보화 혁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컴퓨터가 개개인한테 보급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아예 안 만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연결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은 그런 것들을 언제 어디서나, 그러니까 굉장히 휴대성을 강화해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그런 연결이 가능하게 만들게 된 거죠. 그런데요, 메타버스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니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이미 구현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요, 대면과 비대면의 중간 정도가 되는 게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만났을 때, 그냥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 일 처리할 때요, 이메일로 뭐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저쪽에서 이메일이 옵니다. 이렇게 했어요. 뭔가 비인간적이고, 이렇게 하면 서로 만난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메타버스 상에서 만나면 진짜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메타버스를 아마 들어가 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가 보신 분도 있겠는데, 들어가 보시면요, 저쪽에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오잖아요. 약간 심쿵해요. 갑자기 말 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 사람이 외국인일 수도 있으니까 영어로 말을 걸 수도 있고요. 저게 사람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 그래픽이다 이게 아니라 저게 사람이 있구나 라고 느껴지고, 그 사람이 말을 걸었을 때 진짜 사람과 만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의 중간 정도가 메타버스의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만나가지고 일을 했을 때 뭔가 정없고, 이건 일을 제대로 한 것인가? 사람 사이 관계가 형성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메타버스의 만남은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재택근무가, 왜냐면 재택근무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서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은 회사를 다닌다 이런 느낌도 없는, 그런 동질감도 없고, 그런 것들이 좀 약점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메타버스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것들을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연결시키는 방법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라, 그래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직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것이죠. 메타버스는요, 일자리 측면에서는 엄청난 기회예요. 메타버스 자체를 개발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나는 뭐 프로그램 개발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혀 그러지 못한다 이러신 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터처럼 유튜브 크리에이터처럼 여기서 디자인을 한다든가 아이템 디자인해서 팔 수도 있고요. 게임이나 이런 것들. 근데 게임 개발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할 수 있도록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만들어주면서 거기서 대부분 게임 개발하는 친구들이요. 초중 고등학생들이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크리에이터로 참여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럴 수도 있지만 나는 이런 능력 자체가 안 돼. 이러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직업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메타버스의 만남이라는 건 저 사람과 내가 이 공간에서 같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가령 내가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서 후기를 남겨요. 아니면 거기서 문의를 합니다. 뭐 이거는 사이즈가 어때요? 문의를 하면 거기서 채팅이 뜨잖아요. 같이 얘기를 해주죠. 그게 사람인지 챗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챗봇일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이 인터넷 쇼핑몰 자체는요. 정말 발송만 잘하면 거기서 큰 사람 없이 점원이나 이런 사람 쓸 필요 없이요. 그러니까 스태프나 이런 사람들 필요 없이 사장 한두 명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운영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메타버스에서의 커머스다. 상점에 들어갔다. 라고 해가지고 저기 아바타가 있잖아요. 점원 아바타가 있어요. 스태프 아바타가 있으면 내가 가서 말을 걸잖아요. 이 아바타는 진짜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지 서로 간에 어떤 호환성, 정보,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안에서의 직업은 실제로 그 아바타 뒤에 숨어서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디센트럴랜드라는 부동산 메타버스는요, 얼마 전에 디센트럴랜드 안에 카지노에서 근무할 사람을 구인하는 광고를 냈어요. 이 사람은 거기서 채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출근하는 게 아니라 디센트럴랜드라는 그 안으로,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이 동시간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메타버스에서는 그것들이 스토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수록 일자리 자체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